반갑습니다. 소영기입니다. 2020년 8월 마지막 주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은 여전히 3128포인트 박스권장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장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데이폴링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면서 주식이 앞으로도 뒤로도 못 나가고 있는 박스 무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답답해하고 있죠. 한 주간 시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이엔즈 2만원 밀려서 113만원입니다. 상장 노드백이 발표됐죠. 액면 분할도 실시했고 여러가지 좋은 조건 속에서도 시장에 수급이 미치지 못하면서 2만원 정도 밀렸네요. LG CNS 변동없이 85,000원, 누닛 75,000원입니다. 누닛 같은 회사들이 2주 연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상장의 노드맥이 발표되는 시점에 이 주식은 상당히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나무 가상자산이 5,700만 원 이상 넘어가면서 다시금 34만 5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두나무는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의 빈자리에 주도권적으로 두나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상자산은 개인적으로 1억까지는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디프렌드 번더기 17,000원, 큐라티스가 다시 2만원대를 복귀했네요. 상당히 좋은 호재들이 많이 간직하고 있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에이프리젠 3만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상장의 소식들이 하나씩 들려오고 있죠. 에이프리젠도 비바 리퍼블리카 84,000원, 한 1,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무신사 변동 없습니다. 무신사 같은 종목은 다음에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변동 없이 시장을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야놀자 11만원 변동 없었네요. 한국 코로스와 자백신 연구소를 장애식 현 시세에서 제외하고 야나두를 새롭게 편입을 시켰습니다. 야나두가 내년 초에 상장한다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카카오 모빌리티와 맞물리면서 야나두의 상장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SK 에코프렌트 추천 종목입니다. KOTC에 73,700원, 현대아산 2만원대를 회복해서 다시 2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주간의 시세는 간단히 맞추고요. 큰 변동이 없는 장세였습니다. 바로 거래소 코스닥처럼 장애주식도 박스 권장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누구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달에도 수출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일까지 41%가 들어서 322억 달러. 왜 이렇게 수출은 좋을까요? 코로나19 시장이 살면서 각 나라의 내수 시장들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액은 52% 늘어서 357억 달러. 월간 무역 수지 흑자 가능성이 대두됐죠. 선박, 철강, 석유 제품들이 수출이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들이 시장에서 다시 강자로 등극하면서 수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산업계는 좋은 호재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오랜만에 농사를 지으면서 제값을 받고 있다. 쌀값이 30%, 시금치가 76%, 농부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1인 가구, 집에서 밥을 안 해먹다가 밥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농산물 가격이 30% 올랐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으면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것도요. 역시 주식시장도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2020년 개인들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으로 재테크를 돌리는 사람들이 너나 없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권사의 신용융자가 25조를 넘었다. 반대매매도 422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예탁증권 담보대출 비중이 일시적으로 중단할 정도로 상당히 비투가 지금 상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한꺼번에 절대 사지 마십시오. 주식은 장기적 투자로서 매달 저축처럼 10주, 20주, 1주, 2주 우량한 주식이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비투는 정말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요즘 코로나 델타 변이가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은 또다시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요양주는 팔고 백신주가 다시 날개를 달고 있다. 비상장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이제 공생하는 관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신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테마주기 때문에 비상장에 있는 백신 관련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카카오 계속 추천해드리고 있죠. 비상장 주식 전문가가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 주식을 연속으로 추천드린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카카오가 문어발식으로 기업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걸리는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시장의 변화를 리드하면서 생활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이제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가격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상반기 추천했던 종목들 한번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편입에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첫 번째 큐라티스입니다. 큐라티스 정말로 여러 가지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큐라티스가 이미 국내에서 3차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 중 공모에서 10개 업체 중에서 당당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큐라티스가 나이트 펀드 지원을 받았죠. 듀얼 흡중증 백신 공동 연구자로서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트 펀드는 빌 게이츠 대단과 한국 정부 등이 글로벌 헬스 분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대단입니다. 이런 나이트 펀드가 2021년 신규 사업 프로젝트 10개를 선정해 약 136억의 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고, 큐라티스는 나이트 펀드의 연구 및 지원사 과제 듀얼 흡중증 백신 연구 개발에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호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국산 1호 mRNA 백신 개발에 돌입을 했습니다. 바이오 3사가 각국장을 벌이고 있죠. 셀트론과 미 트라이링크와 협업관계, 변이 대응 차세대 백신을 만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와 녹십자 그리고 SD팜은 연합해서 임상개발 완전 산업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큐라티스가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가 나왔네요. 이 바이오 삼각 경쟁에서도 큐라티스가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다. 임상 일상 계획에 승인받았죠. 그래서 국내에서 mRNA 백신 개발의 가장 선두업체는 바로 큐라티스라는 것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큐라티스는 이 차세대 코로나 백신 관련 판권을 획득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상장되어 있는 아즈텍 WB가 연속 상한가를 가고 있죠. 이런 말을 합니다. 아즈텍이라든가 코리아 에셋 상장되어 있는 큐라티스의 주주들의 주가는 연속 상한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왜 큐라티스는 정체되어 있습니까? 이 큐라티스가 그만큼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 큐라티스가 비상장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큐라티스가 상장돼 있다면 오롯이 영향은 큐라티스가 제일 먼저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비상장이기 때문에 아직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당해주식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시장에서 조금씩 큐라티스의 편입을 확대해서 큐라티스가 만약 화이자라든가 또는 모더나와 생산기 역할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100%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코러스보다 더 많은 폭발적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큐라티스는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근마켓 이미 1789억 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성공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상당히 혁신적입니다. 시장의 쿠팡과 마켓컬리와 또 다른 시장을 당근마켓이 선점할 수가 있고 상반기 앱 설치 1위가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을 성장해서 무관하기 때문에 이 주식이 시장에서 나온다면 즉시 편입해서 이익을 창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죠. 서울 로보틱스 연일 좋은 소식들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회사가 BMW를 사로잡았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대단한 스타트업입니다. 이 서울 로보틱스 주식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편입해서 주주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나무죠. 두나무도 연속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자산과 맞물리 있다고 했습니다. 두나무를 보시면 이번에 특검법이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유일하게 업비트만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거래소 신고에 업비트 하나만 갔다는 것은 코인 시장도 독점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누구 중인지 모르요? 두나무, 업비트 중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나무의 주식은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상장되는 두나무 주주들 보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업비트의 날개를 달고 정말 평가 차익이 벌써 7,5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업비트의 미래의 성장성을 독해보고 있다. 업비트의 운영업태 두나무의 주식에 지속적으로 편입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닛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누닛은 글로벌적인 기업입니다. 상장의 노드부위 남는 당장에 10만 원에 넘어갈 주식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의료기기 산업의 소프트웨어 선두는 바로 이 누닛이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富士필름과 공동개발 진단 시스템이죠. 일본 EMDA를 당당히 획득했고 일본 시장에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바로 인텔과 오피비노 적용한 의료 AI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눈이 쓴 사랑을 받고 있고, 이런 주식들이 바로 비상장 주식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장 로드맵과 일정근의 매출액이 발표된다면 이 주식은 날개를 달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추천해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많습니다. EVR 스튜디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EVR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EVR 스튜디오는 이미 AI급 콘솔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게임 개발 외에 AR, 디지털 휴먼, 메타버스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공개한 기생충 VR은 대단한 파장을 일으켰던 이 EVR 만든 기생충을 총괄 감독했던 구범석 이사가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범석 이사는 CG, VFX 특수효과라고 하죠. 분야의 1세대이자 세계 최초의 4X VR 영화 기억을 만나다를 연출하였고, 구범석 이사는 이미 시각 특수효과의 백미라고 극찬하고 있는 반지의장이라는 영화에 시각 특수효과에 참여할 정도로 VFX의 세계적 석학이기도 합니다. 이미 기생충의 극찬으로 한국문화재단 및 날다 팩토리와 함께 윤동주 시집을 소재로 한 VR 영화 제작과 국내 기업들의 AR 콘텐츠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EVR 스튜디오는 AR 및 디지털 후면 산업의 근간이 되는 CG 및 특수효과의 기술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력들을 대거 포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미 올해 게임이 아닌 기타 사업으로 올해 두 자릿수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해 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다수가 동시 접속해야 하는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한 EVR 스튜디오는 AR 콘텐츠만 6년 이상의 연구 개발을 통해 국내 최고의 수준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타버스 게임 프로젝트 V도 집중 관심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술적 노하우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게임 개발 회사를 넘어 AR 및 특수효과로 올해 두 자릿수의 매출을 예상하면서 게임 회사로서 게임이 나오기 전에 상장에 도전하는 새로운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EVR 스튜디오는 국내 증권사의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를 발송하였고, 늦어도 올 10월 중에 주관사를 선정하고 기술 특례 상장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게임 회사 이전에 국내 최고의 AR, VFX 기술을 보유한 이 회사가 메타버스 게임을 만들기 위한 게임 개발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바로 EVR이 만들어내는 메타버스 게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V는 나만의 가상의 공간을 창출하여 모험과 경제구를 만들어가는 메타버스 소설 게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프로젝트 V, 멀티 유니버스 메이커 컨텐츠 제작에 틀리겠죠. EVR 주체가 보유한 여러 핵심 기술 등 제작 중인 콘솔 게임 프로젝트 TH 무당이죠. 미러 월드를 기반으로 설계한 강정종 CTO가 프로젝트의 총괄을 진행하고 있고, 프로젝트 V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세계 유저들과 만들어가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메타버스 콘텐츠는 모든 게임 콘텐츠를 기반으로 메타버스로서의 확장을 진행 중에 있고, 결국 메타버스는 많은 유저를 기반으로 여러 다양한 콘텐츠를 유저 스스로 제작하고 교류하여 또 다른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로젝트 V의 근간이 되는 모험, 콘텐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펀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아바타에 대한 예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후 단계적 개발을 통해 유저 스스로 메타버스를 창조할 수 있는 멀티 유니버스 메이커를 통해 세계에 있는 여러 유저들과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저들 스스로 제작한 세계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창작자와 개발자 동시에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EVR 스튜디오가 현재 개발을 시작한 메타버스 게임 프로젝트 V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2023년 2분기에 게임 출시를 두고 있고, 2024년 4분기에 LFT 연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2025년 멀티 유니버스 메이커를 출시한다. 정식으로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프로젝트 V팀이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EVR 스튜디오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구입해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장애 주식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5,000개가 넘는 회사장에서 앞서 말한 설명한 회사들 주식만 충분히 매집해도 이익 구조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엑스적인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저축하는 마음으로 투자했을 때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장애 주식입니다. 감사합니다.